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국회는 27일 수요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다음 달인 12월 3일 예산안 처리 시한과 맞물린 그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 공수처 법안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음모를 위한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영하의 날씨 속에, 그것도 맨바닥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런 데와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밀어붙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길게 내다본다면 지소미아 혹은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은 그대로 놔둔 채 비례대표 의석을 과거에 47석이었던 것을 75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비례대표 47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이렇게 했다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300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치고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 10% 지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 47석 곱하기 10% 그래서 5석 이렇게 가져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 10% 지지를 얻은 정의당은 전체 의석 300석 곱하기 10% 그래서 무려 30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기우일까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치렀던 선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자, 쓸데없는 상상은 접고 지난 선거 결과를 이번 연비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겠습니까? 먼저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은 실제 얻었던 의석에서 마이너스 6석, 새천년 민주당은 플러스 7석, 열린우리당은 마이너스 15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노동당은 무려 플러스 14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8년 18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거를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렀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통합민주당은 마이너스 4석,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려 마이너스 18석이나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플러스 1석, 민주노동당은 그런데 플러스 6석, 창조한국당 플러스 3석, 친박연대 플러스 12석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7대, 18대 모두 민주노동당이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19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새누리당 마이너스 8석, 민주통합당 마이너스 5석, 자유선진당 플러스 3석, 통합진보당만 플러스 10석이 됩니다. 역시 통합진보당이 압도적인 수혜 정당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과거에 치렀던 2016년 20대 총선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14석,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11석, 국민의당은 플러스 19석, 그리고 정의당은 플러스 6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무려 플러스 31석이 되고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의석을 친박연대가 많이 뺏어오는 결과도 되지만 아울러 민주노동당이 무려 플러스 13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마이너스 14석, 대신에 통합진보당은 플러스 20석, 20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플러스 17석이나 됩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든 지금의 정의당이 압도적인 제3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 숫자를 10% 늘리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거대 양당이 손해를 보고 군소정당이 제 목소리를 얻을 것이라고 늘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군소정당 중에도 정의당 같은 특정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당이 급부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파 군소정당은 제 모습을 드러내기는 할 수 있을까요? 11월 21일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무려 34개나 됩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비슷한 시점과 견줘보면 79%나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그 정당들이 한 자릿수 의석을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등록된 정당은 34개이지만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고한 정당을 모두 합하면 45개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엔 50개가 넘는 정당이 나서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두들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설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3% 이상만 되어도 반드시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대표, 극우 세력 대표도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지만 과격한 환경단체, 탈원전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당,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정당, 이런 데도 원내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노조를 대변하는 정당도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좌파 성향을 가진 군소 정당들에게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장관 자리 혹은 장관급 고위공직을 나눠주면서 문 정권의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국당은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각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은 그 절반인 21%, 정의당은 다시 9%, 바른미래당 4%,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5% 순입니다. 이 상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를 실시하면 과거의 선거를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기울어진 좌편향 정계 지형도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사실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잘 싸워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서 의원직 총사퇴,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 등등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